계속해서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 좋을 텐데 저는 좀 딱딱한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민노총은 이에 편승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올바로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월등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다른 선진국의 사용자들에 비해서 악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경기 변동입니다. 즉, 호경기와 불경기가 있습니다. 호경기에는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에 사람을 더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고, 불경기에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규정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문명국가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도저히 존속할 수 없다고 볼 정도의 심각한 비행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영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리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 제국의 경우에는 경영해고의 경우에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영해고의 경우에는 절차만을 규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판례에서 정립된 사요건서를 법정화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실체적인 요건을 법원이 심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판사가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의외로 무식합니다. 게다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경향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혁신과 개발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사들은 잘 모르는 재무제표 분석에서 아직 흑자인데 왜 사람을 잘라? 정리하고 무효야. 그래서 기업이 망하면 누가 책임을 줍니까? 판사는 절대로 자기의 판결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진흥공 판결입니다. 진흥공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가 이 난리가 났는데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가 모조리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소극주의, 사법자재설, 그리고 political questions. political questions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후진국에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판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인 정당성에 한계가 있고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겸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 그리고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제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판사들은 대단히 건방집니다. 사법시험 판결하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구 휘저어 놓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조금만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면은 그 판사를 칭찬을 합니다. 법 위에 있어도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에 나와요. 강한 자라고 아부하지 말고 약한 자로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로 편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초래했습니까? 그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한 근본 원인이 그런 법원의 법 위에 불임하는 자세, 또 우리 민족의 그러한 약자 편향 자세, 그것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보호가 없는 미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자명하죠.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여야 합니다. 과보호를 줄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과 지금 민주노총처럼 밤낮 파업이나 일삼고 넘땡이 치는 근로자 중 불경기에 누구를 보호해야 합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비정규직을 날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의입니까? 저는 그 경우에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이 보호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여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정리해고, 경영해고에 있어서 절차적인 규제만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정규직에서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정규직을 통해서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고 2년 이상의 장기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그대로 두면서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경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불경기에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오토메이션, 기계화할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용자는 해외로 이전해 버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상실이고 경제 폭망입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유인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일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 광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았고, 근데 그 전에 미국 연방사법센터에 방문판사로 발령을 받아서 3개월간 미국에서 연구를 하다가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관서에서 술을 마셨어요. 술 먹다 보면 술이 떨어지면 대단히 아쉽죠. 새벽 2시에 혹시나 해서 생맥주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새벽 2시에 생맥주와 안주를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배달해 줬습니다. 미국에 있다 온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는지를 제가 그 순간 바로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경제는 절대로 원한대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법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에 가서 조순 교수의 거시경제학을 수강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1번, 물가가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라. 2번, 물가가 오르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라. 3번, 1과 2는 모순되는가? 왜 조순 교수가,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조순 교수가 그 문제를 학생들에게 냈겠습니까? 같은 현상이 발생해도 사회적인 재경제 여건 때문에 절대로 결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대단히 무식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무식의 결과가 대표적인 예가 소득주도 성당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당의 기본 이론 구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근로자의 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면은 근로자의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는다는 겁니다.
소비가 늘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간접적으로 리모트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팔리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식 근로자가 되고 싶은데 못 돼서 밀려난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나마 고용하던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급여라도 받으면서 소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그나마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일자리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경제는 더 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들이 얼마나 대학 갈 때 공부 안 하고 데모하고 화염병만 던졌는지를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절대로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유인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동기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밤 2시까지 생맥주를 날라가며 일을 하겠습니까? 우와. 이윤 동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자들 일단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얼마나 멋집니까?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들의 맹목의 결과는 우리 경제의 폭망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이 맹목적인 정권이 경제가 계속된다면은, 경제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그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선조와 또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항하여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할 테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끝장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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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